자, 10월 달에 한미 조선협력의 기폭제로서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조선 대장주입니다. 세계 3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엔진 부품이기 때문에 한미 조선협력에서 가장 많이 오른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지금 장기 평선을 지지하면서 강한 쇼커버링이 들어왔기 때문에 꼭 참고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요. 현재가 12,000원에서 향후 5만원까지는 거뜬하게 갈 수 있으니 이번 영상 보시면서 꼭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성공투자 파트너 주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가 인수할 선박 엔진 세계 1위 이 주식 당장 사모으세요. HJ중공업보다 더 올라요에 이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 저랑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조선주들이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10월 달에는 기회가 왔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어떤 이슈가 있길래 기회가 왔다라고 얘기를 드리는지, 그리고 상승이 나올 대장주가 뭔지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바로 직전 영상인 오늘 아침이죠. 9월 30일 화요일 아침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네오셈이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지금 디램 쪽이 흐름이 좋아서 네오셈 집중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게 하루 만에 9% 지금 올라왔고요. 추세가 아주 좋습니다. 그쵸? 지금 시장에 살아있는 재료들이 또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중에 디램도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에 말씀드렸었던 9월 28일에 말씀드렸었던 로봇 대장주 이 가운그룹도 그래요. 가운그룹도 일요일에 말씀드리면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언급해드리자마자 이게 29일에 하루 만에 슈팅이 나왔죠. 가운그룹 29일에 4,465원까지 올라왔고, 이거는 제가 28일날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4,400원까지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가격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쵸? 4,400원이 딱 저항선이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은 어떤 종목들을 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가격에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매매 전략까지 짜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9월 26일 저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말씀드리면서 연휴 전에는 로봇주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말씀드렸었던 게 바로 원익홀딩스입니다. 사실상 로보티즈보다 더 로봇 손의 대장주라고 보고 있는 기업이에요. 원익홀딩스 아주 좋은 기업이고, 말씀드린 26일 이후에 29일에 곧바로 8% 상승이 나왔고, 오늘은 지금 뭐 약보 합이 나왔지만은 아래 꼬리가 나오면서 견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원익홀딩스 계속 봐야 합니다. 10월 달에도 추적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어떤 종목들을 또 새로 담아야 하는지, 그 중에서도 이제 조선주들이 왜 상승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많은 도움을 받아가시고, 아직 수익 못 내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특별한 종목 잡으시고 수익까지 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 또 연휴 전에 조선주들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우선은 최근에 9월 중순에서 말까지 조선주들이 좀 조정이 나오면서 그쵸? 좀 지루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늘은 전체적인 반등이 나왔어요. 9월 30일, 9월 말에 HJ중공업이라든지 HD현대그룹이라든지 한화, 그리고 삼성중공업까지 조선테마가 일제히 3%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수는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지만은 조선주들이 특히 강세를 보여줬죠.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후에 이 대기업들이 견인을 하면서 중소기업들까지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조선주들의 불안감이 하나 둘씩 해소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최근에 조정이 나왔었던 이유는 한미 조선협력인 마스가 프로젝트의 이견 조율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크게는 이 세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이견을 조율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관세 협상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서 펀드를 만들었는데, 이 펀드에 이제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성격의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조율을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선 기술에 대한 이전, 그리고 군사 관련 협력 범위를 과연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기술 유출 문제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력의 파견 및 고용의 문제가 또 있죠. 우리나라가 아무리 조선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도 미국에게 기술을 전수하려면은 어느 정도 또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파견이 필요할 것인데 이에 대한 규모가 잘 따라올 수 있는지 이런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어떤 이견 조율이 있는지 1, 2, 3번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할 텐데 우선 1번부터 볼게요. 이 3,500억 달러의 투자 펀드의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선은 미국은 한국이 직접 현금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불가능한 그죠?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매년 외환 시장에서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출이나 지급 보증 한도를 포함한 형태로 우리나라는 그죠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견 조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기술 이전 및 군사 관련 협력 범위에 대해서입니다. 미국은 단순히 조선소의 재건을 넘어서 한국의 첨단 조선 기술과 함정 유지, 보수, 정비 기술까지 전부 다 이전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쪽에서도 손해가 생기죠. 기술 유출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를 하고 있고요. 특히 군함의 건조나 MR로와 같은 민감한 기술 협력은 국가 안보 및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태라 어디까지 기술을 공유해 줄지 조율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법적 제약이 있죠. 미국은 뭐 이런 번스 톨레프슨법뿐만 아니라 존스법이라는 법안이 존재하면서 미국 내에서 상선이라든지 함정을 건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건조를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의 개정 없이는 미국이 원하는 물량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태라 어떻게 이 법안을 개정할지 이것도 지금 이견을 조율 중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인력 파견 및 고용 문제입니다. 우선 미국은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국의 조선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과거에 미국의 조선업의 파워가 굉장히 강했을 때는 대부분의 고용이 여기서 해소가 됐었어요. 그만큼 조선업에서 뽑는 인력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쇠퇴했기 때문에 다시 공백을 채우고자 하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미국의 정부가 한국 인력 중 강성 노조 출신의 인력의 파견을 꺼려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젊은 인력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금방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능장 분들 보면은 젊은 인력일 수가 없죠. 그래서 금방 해결될 문제다라고 우선은 보시면 되겠고, 미국 내에서는 일부 노동조합들이 외국 기업의 투자로 인해 자국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라면서 마스가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뭐 해결될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아무튼 이러한 문제들이 길어지면서 조선주들은 계속해서 이런 조정이 나오는 모습인데 이것도 10월 달에는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박스권이 돌파가 나오면서 재차 2차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점은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오늘 이런 이슈가 떴습니다. 미국의 네이브-C, 즉 미 해군 해양 시스템의 사령부가 RFI를 발행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선은 RFI가 뭐냐면 발주자가 정식 입찰을 시작하기 전에 잠재적인 공급 업체나 시장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수집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식 입찰을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미 해군의 해양 시스템 사령부가. 우선은 무엇을 위한 RFI냐를 봤을 때 10년간 5조 원 수준을 투입을 해서 2,800여 척을 발주하기 위한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RFI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류 유출 대응, 선박과 각종 지원정, 병영선 등의 다양한 선박 구매를 추진하기 위한 이런 RF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안서를 접수하겠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올해까지는 이견 조율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한미 조선 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선주들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은 어쨌든 간에 해결이 될 악재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담아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톨레프슨 법의 우회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본 계약까지는 못하고 RFI만 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미국의 이 해군 쪽에서도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준비들은 다 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주가 반등은 따라서 나오겠죠. 그래서 미국의 조선업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렇게 해결이 될 악재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면 계속해서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RFI에 이어서 가장 큰 두 번째 호재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인도에 커지고 있는 조선 시장에 대해서 우리나라 조선업에 의존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선 시장 조사 업체인 이제 캔리서치에 따르면 2022년 9천만 달러였던 인도 선박의 건조 수리 시장은 지난해 2024년입니다. 24년에 얼마까지 성장했냐면요. 1조 5천 7천억까지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9천만 달러에서 1조 5천억까지 성장했다라는 것은 무려 12배나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2년 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은 이때까지는 선박을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쓰다가 이제는 그쵸 뭘 하겠다라는 겁니까? 내수 생산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중국의 선박을 쓰면은 미국에서 수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에게 선박 건조를 요청을 하는 거죠. 우선 기업별로 보도록 할 텐데 삼성중공업은 오늘 이슈가 떴죠. 9월 29일 인도의 최대 규모의 수완 조선소와 조선 해양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선박의 신조, 설계, 구매, 생산 관리 등의 다양한 협력을 추진을 했습니다. 구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건조를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목표는 성장하는 인도 시장의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다라는 거고요. 하나오션은 올해 7월 달에 인도의 노이다 지역에 하나오션 글로벌 엔지니어링 인도 센터를 개소를 하면서 성장하는 플랜트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플랜트의 설계 업무를 수행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 그리고 HD 현대도 7월 달에 진출했는데 인도의 국영 조선소인 코친 조선소와 조선 분야의 장기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 삼성중공업과 비슷한 맥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점은 앞으로 인도의 조선 시장은 무려 33년까지 연평균 60% 이상의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우선 이에 따라서 신규 선박 발주 감소에 따른 이 조선업의 피크아웃의 우려를 이제 인도 시장이 돌파할 신시장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관측도 나오면서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점유를 하는 이런 선박의 비중 같은 경우는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거의 중국과 절반씩 가져가거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인도 시장까지 다 잡아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주들의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에 따른 매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저는 이렇게 조선업이 커질 때 또 가장 주목을 해봐야 하는 게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이에요. 우선 선박에는 2개에서 4개까지의 엔진이 들어가는데 최근에 보고서에 따르면 HD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 그리고 HD 현대 마린 엔진, 하나 엔진의 상반기 합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8배 이상 급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조선사를 웃도는 수익성을 기록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선박을 건조하는 것보다 엔진을 파는 게 만들어서 파는 게 수익성이 더 남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엔진 기업들을 또 유심히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0월 달에 담아놔야 하는 엔진주가 뭐가 있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면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감사한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선물을 하나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다름이 아니라 우선 제가 활동하고 있는 주식도박이가 벌써 13만 4천 명 그리고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코치의 매매 전략이라는 채널이 거의 뭐 4만 명이 이제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도합 17만 명의 개인 투자자분들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도와드릴 수 있게 됐는데 이게 저 혼자의 힘으로만은 절대 할 수 없었다라는 생각에
제 영상 봐주시고 구독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선물을 전달해드리는 이벤트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영상뿐만 아니라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다가, 그쵸?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할 때 제가 참여한다면은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제가 주식 공부방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장중에 실전 매매의 관점으로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이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당연히 유튜브 시청자분들이라면은 누구든지 입장할 수 있는 제가 직접 운영하는 공부방이니까 당장이라도 입장을 하시면서 도움을 받아 가시길 바라겠고요. 주식이라는 게 급변하는 시장에서 어떠한 재료를 누가 먼저 잡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장에서 재료가 던져질 때 뭐가 가장 먼저 반응할지 그걸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당장이라도 입장을 하시면서 도움을 받아 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구독자가 14,000명 가량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나가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다 있겠죠. 자, 오늘도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9월 30일 오늘 화요일이죠. 장 초반에 9시 3분에 말씀드린 게 이제 ICTK가 있었어요. ICTK 주가 8%에서 공유해드린 다음에 ICTK가 이제 윗꼬리가 나오긴 했지만 종가는 8.8이지만 그래도 14%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그쵸? 이제 매물대를 돌파하는 흐름까지 나왔고 이런 매물대 수준 걸리는 모습이 나왔다. 아무튼 말씀드린 이후에 상승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변동성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실시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오성 첨단 소재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9시 22분에 말씀드렸어요. 9시 22분에. 자, 22분에 말씀드린 다음에 오성 첨단 소재의 주가가 어떻게 반응했냐. 이게 장중에 27%까지는 갔는데요. 윗꼬리가 좀 나왔죠. 분봉으로 보시면은 9시 22분의 자리가 이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9시 22분 요 자리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11시 40분까지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서 27%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이것도 꽤나 수익이 날 수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선주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선주 9시 25분에 케이프를 말씀드렸어요. 케이프. 자, 케이프 주가 1.4%에서 잡아드렸습니다. 이번에 이평선 돌파할 거다. 파란 색깔 추세선을 회복해주는 자리다. 참고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케이프 보겠습니다. 장 끝날 때까지 강세가 나왔고 이번에 파란 색깔 선을 돌파를 했죠. 회복을 해줬어요. 장중에는 8%까지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죠. 자, 그리고 많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진 않았고 이제 10시 30분쯤에 말씀드린 게 마지막 종목이었어요. 오후 시장은 보수적으로 봤고요. 하나엔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을 때가 이제 10시 39분이었습니다. 자, 하나엔진의 주가가 4.7%였는데 하나엔진이 이제 장 끝날 때 6.6%고요. 장중에는 7%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뭐 큰 상승은 아니지만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재료를 읽고 그에 따른 대장주를 말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뭐 100% 올라갈 종목만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분할로 잘 담아두시면은 계좌가 좋아질 거예요. 우선은 제가 종목을 드릴 때 별 3개에서 5개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하나인지는 별 3개였죠. 별 4개, 5개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건데, 우선은 이 HJ 중공업 같은 경우도 제가 언제부터 좀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다 라고 판단하면서 별 4개로 이렇게 나갔었습니다. 이때가 7월 10일이었어요. 7월 10일의 자리를 보시면은 7,800원입니다. 7,800원에서 지금 HJ 중공업 많이 올라왔죠. 지금 거의 뭐 3만원대예요. 34,000원까지 올라왔고 2달 만에 이렇게 올라왔죠. 7월 10일의 자리가 여기입니다. 7,800원에서 2달 만에 34,000원, 거의 5배까지 올라왔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잭팟이 나는 종목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별 4개, 5개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든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입장하신 뒤에 장중에 도움을 받아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입장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제 영상 지금 처음 보시는 여러분들도 상관없이 전부 다 무료로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신청하시면서 입장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공부방에 입장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방에 들어오시려면은 영상에 고정 댓글이 하나 있을 거예요. 고정 댓글을 클릭한 뒤에 클릭을 몇 번 하면은 이제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해볼게요. 자, 유튜브에 제 영상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쵸? 아래 보시면은 고정 댓글이 이렇게 있어요. 해당 채널의 시청자 감사 이벤트 주코치가 직접 운영하는 주식 공부방 입장 안내라는 링크가 있어요. 위에 있는 링크고, 자,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요, 간단한 설문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몇 번 클릭하면 바로 입장할 수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간단하게 확인을 해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설문조사니까, 간단하게 참여 후에 부담 없이 이렇게 참여 후에 입장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투자 경력, 그리고 어떠한 투자를 추구하는지,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매월 몇 %인지 있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 목적은 뭐 제2의 월급을 벌기 위해서다, 용돈벌이를 하기 위해서다, 자산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뭐 노후 대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아니면은 쾌감 때문에 한다, 이런 식으로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급등 레포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9월의 대장주, 10월의 대장주 레포트도 있는데, 레포트를 원하시면은 위에 거를 클릭, 그리고 주식 공부방에 입장을 하고 싶으면은 아래 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둘 다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둘 다 원합니다를 클릭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했다면은 여러분들의 이 이름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유재석이라고 하면은 유재석, 입장 안내 받으실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적어 주셔야 합니다.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그리고 틀리면은 입장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오기재 방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번호를 이렇게 010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적은 대로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의 번호를 적어야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대장주를 소개받는다면은 얼마로 투자할 수 있는지, 나는 얼마만큼의 매수 여력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이하부터 5천만 원 이상까지 있습니다. 이제 뭐 해당 예수금의 여력에 따라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아무거나 좋아요. 이때까지 제 영상을 보시면서 저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주시면은 제가 다 읽고 있으니까 한번 이제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다면은 끝이 났습니다. 자, 제출을 클릭하면요, 그쵸? 이런 식으로 구독자 이벤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링크가 떠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 주코치 무료 주식 공부방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열기 버튼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열기를 클릭하면은 제가 운영하는 이 방이 떠요. 오른쪽 아래 들어가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입장이 되니까 한번 도움을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우선 오늘 말고도 이제 9월 29일 월요일도 보시면은 이게 또 9시 6분에 월요일 장 초반에 LK 사명을 잡아 드렸었어요. 그쵸? 이때도 1,900원에서 LK 사명이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월요일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권리락이 나오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희석이 됐는데, 오늘도 18% 상승이 나오면서 말씀드린 이후로 상승이 이틀 연속으로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KNR 시스템도 그렇죠. 이제 월요일 10시 40분에 말씀을 드린 이후에 KNR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13%에서 KNR 시스템 주가가 이렇게 장중에 29%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장중에 제가 실전 매매 관점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한정해서만 또 장중에 도와드리는 거니까 모든 혜택을 무료로 이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이제 링크 공유해 주시면서 여기에는 좋은 정보와 종목들 알려주더라 라고 하면서 공유해 주시면은 그분도 도움을 받아가시고 저도 이제 방이 커지고 둘 다 좋은 거니까 공유해 주시면은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제 설문을 끝내면은 링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위에 링크는 뭐라고 되어 있죠? 대장주 레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클릭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런 창이 나옵니다. 이 영상은 일부 공개 영상입니다. 설문 참여해주신 우리 감사한 분들에게만 공유가 되는 영상이에요.
이번에 10월의 대장주는 어떤 종목이 될까? 제가 레포트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10월의 대장주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현 시점 주코치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은 무엇이냐? 여기에 다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목표 수익률 60%로 보고 있는 이 종목이 가장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해서 3분 46초짜리 짧은 영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제 설문조사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장주 레포트까지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목표가뿐만 아니라 매수가, 분할 매도가, 손절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이 투자 전략 상승 이유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하실 때 조금 더 쉬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주식 유튜브라는 게 사실 일반인도 전부 다 촬영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검증된 전문가인가, 진짜 주식을 잘하는 사람인가 검열하기가 힘들 겁니다.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제도권의 자문사 출신 전문 인력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이 공식으로 인정을 한 투자 전문 인력이었다라는 거죠. 보시면 그쵸, 저의 이름과 자격 구분을 보시면요, 펀드 투자, 증권 투자, 파생 상품까지 투자를 권유할 수 있고 자문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자격을 갖췄습니다 라고 인정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실전 매매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하면서 또 많이 노력해 왔었던 만큼 지금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 라고 좀 어필을 잠깐 해봤고, 유튜브라는 게 또 사기 집단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라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권 출신인 유튜브가 어떻게 시장을 보는지 이런 부분들 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뿐만 아니라 장중에 도움을 드리는 주식 공부방도 체크를 하시면은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대장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 그리고 차트 분석을 같이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 말씀드릴 엔진 대장주는 케이프입니다. 케이프는 선박 엔진용 핵심 부품인 실린더 라인을 생산해서 엔진 제조사에 공급을 해요. 세계 점유율이 무려 30%이기 때문에 이후 커지는 선박 시장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누릴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실린더 라이너는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 신조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MRO에도 많이 쓰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출이 이제 사이클이 돌면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에 따른 주가 상승이 꽤나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케이프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해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1%에서 공유해드렸죠. 그러면서 지금 8%가 됐어요. 윗골이 없는 상승이 나왔고 역시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추세가 최근에 좀 지수도 떨어지면서 조선주들도 같이 빠졌는데 이번에 며칠 지수가 견조한 모습이 나오니까 곧바로 올라와요. 그래서 10월 달부터는 다시 한번 조선주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우선은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곧바로 양봉이 나왔는데 이전에도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 곧바로 양봉이 나오니까 추세가 엄청 좋아져요. 그렇죠? 이렇게 탄력이 붙으면서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보시면은 윗꼬리가 없죠. 그만큼 소화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은 앞에서 고점을 찍고 단기적인 하락이 나온 뒤에 지지선이 이탈되면서 하락이 나왔고 박스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매도가 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윗꼬리가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만큼 강한 힘이 들어왔어요. 적극적인 소화 이후에 돌파까지도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전에도 그래요. 여기서 매물대를 그리다가 이렇게 저항이 강한 구간을 윗꼬리 없이 소화를 해주니까 이 추세가 달라져 버리죠. 그렇죠? 돌파가 바로 나와 버립니다. 이러한 흐름을 그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우선은 지금 최근에 개인들의 물량이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외국인들의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공포감을 조성한 뒤에 다시 상승이 나오는 개미털기가 한번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금 회복으로 인한 개인들의 탈출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개인들의 매도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분봉으로 보도록 할게요. 5분봉으로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우선은 장 초반부터 강세가 나왔어요. 지금 장 시작한 뒤로 25분 만에 이 하늘색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하늘색 선이라는 것은 피봇 저항선이라고 해서 당일에 가장 강한 저항선을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 지지선이 깨지면서, 그렇죠? 하락했기 때문에 강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25분 만에 한 번에 돌파했어요. 윗꼬리 없이 그냥 뚫었죠. 라는 것은 세력의 개입이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도 계속해서 눌림은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상승 채널이 만들어졌죠. 이에 따른 추가 상승 가능성도 충분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우선은 케이프는 실적 부문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우선은 연간 매출 영업이익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23년에 영업이익 매출, 그리고 작년에 영업이익 매출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영업이익은 거의 400억에서 멈췄고 매출도 거의 5천억 수준에서 멈췄어요. 그런데 이번에 분기를 볼게요. 25년 들어가지고 분기 매출,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지금 올해 1분기 그리고 올해 2분기입니다. 특히 2분기부터 영업이익이 거의 연매출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연 영업이익만큼.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추세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번에 3분기도 그렇습니다. 3분기에 이제 실적 발표도 곧 됩니다. 9월 달이 끝났기 때문에 4분기가 10월 달부터니까 10월 달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3분기 이제 실적 콜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엔진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도 굉장히 크고, 지금 우선은 너무 좋은 반등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잡아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기업이에요. 이렇게 케이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목표가는 15,500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15,500원까지는요 좀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건 이전 고점입니다. 이전 고점 갔다가 다시 눌린 다음에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15,500원을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더 짧게 보시려면은 여러분들이 14,000원 구간에서 한번 잘라내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14,000원 1차, 15,500원 최종입니다. 길게 보실 분들은 계속 보유하세요. 조선업과 같이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셔도 좋다. 자, 두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이죠. 한화엔진인데요. 자, 우선은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HSD를 하다가 인수하면서 사명을 하나엔진으로 변경을 했는데, 우선은 HSD 시절에 중소엔진 시장에 도전을 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선박 발주량이 급감하면서 이때 철수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이 중속 엔진의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중속 엔진이라는 것은 특히 군함에 많이 쓰여요. 미국은 지금 군함을 엄청나게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중속 엔진 수요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때 가지고 있었던 라이센스를 가지고 중속 엔진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HD 현대 같은 경우가 사실 중속 엔진 시장의 절대 강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하나가 이번에 또 경쟁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거죠. 자, 그리고 2025년 9월까지,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 802억을 투자해서 사업장 생산 설비를 확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난 겁니다. 이에 따른 실적도 같이 따라오겠죠. 우선은 엔진 기업들은 5년간 일감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 설비 공급 양을 늘리는 만큼 실적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이에 따른 3분기 4분기 올해까지의 실적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자, 하나엔진의 차트를 같이 보겠습니다. 한화엔진. 자, 하나엔진의 일봉입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장중에 7%까지 올라갔고 종가는 6.7%인데요. 윗꼬리 자리를 보시면 이것도 짧죠. 조선주들이 지금 회복해주려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우선은 여기서 아랫꼬리가 계속 생기면서 이탈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조정이 나왔고 쭉 빠질 수도 있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추세선을 완전히 이탈했기 때문에 다시 빠질 수 있었는데, 이번에 회복으로 인해서 다시 추세선을 돌파했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전에도 단기적인 추세선 이탈에서 추세선을 돌파하니까 며칠 강세가 나왔고,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하방이 나왔을 때 다시 추세선을 돌파하니까 강세가 나왔고, 이런 모습들이 조금 반복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추세선을 이번에 돌파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상승 흐름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이에 따른 주가 상승에 대해서 차익 시그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 주봉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주봉을 보시면은 최근 들어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거래량이 급감했을 때 주가가 안 빠지니까 이때부터 반등합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거래량이 급감했는데 이제 거래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지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에 따른 반등의 가능성도
크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엔진의 지금 수급을 보시면은 개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좀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지수 하락이 나와도 개인들이 정말로 많이 붙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루한 흐름에 개인들이 슬슬 지쳐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원금 회복 정도를 해주니까 개인들은 다시 조선주를 탈출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이후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는 외국인들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매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도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죠? 팔 때가 아니라 지금은 추가적인 돌파를 노려야 할 때다라는 거죠. 이로 인한 주가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있지 않나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엔진도 잘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짧게 보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55,000원입니다. 55,000원까지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더 짧게 보시려면은 앞에 있는 딱 5만원까지 보시기를 바랄게요. 5만원 1차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업은 STX 엔진입니다. 우선은 STX 엔진은 중속 엔진의 절대 강자였는데 STX 그룹이 무너지면서 힘이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우선은 STX 엔진의 모회사인 STX 중공업은 이전에 하나그룹이 인수를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HD 현대손에 넘어갔죠. 지금 HD 현대 마린 엔진이 이전 STX 중공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하나그룹이 STX 그룹에 지분을 가지고 오려 했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그룹이 STX 엔진까지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우선 실제로 하나엔진이 중소엔진 사업을 스타트할 때 STX 엔진을 가지고 오면 굉장히 편하겠죠. 이미 중속 엔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을 가지고 오면서 하나엔진은 확 인력도 키울 수 있고, 그리고 공급할 수 있는 생산 캐파를 키울 수 있으니까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STX 엔진 유심히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자, 우선 일봉입니다. 위치를 보시면은 눌림이 잘 나왔어요. 최근에 많이 빠지긴 했죠. 49,800원에서 39,500원까지 거의 만원 정도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19% 정도 빠졌어요. 근데 이전에도 그래요.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9%, 20% 정도의 조정이 끝이 나면은 다시 한번 반등이 크게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요 자리도 그렇죠. 고점 대비해서 눌림이 나왔을 때는 마이너스 19% 정도예요. 이후에 급등을 해줘요. 이러한 조정 자리들을 보시면은 지금에 나온 조정 또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전에 19%씩 거의 주가를 뺀 다음에 다시 거래량이 말랐을 때 올렸었던 이력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또한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매력적인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번에 윗꼬리가 나오면서 또 양봉이 나왔어요. 그쵸? 윗꼬리가 나온 자리를 보시면은 앞에 있는 지지선이 깨지면서 주가가 좀 빠졌었던 자리이기도 해요. 충분히 반등해줄 만한 윗꼬리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완전히 윗꼬리가 크게 나오면서 도지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양봉이 어느 정도 버텼으니까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선은 오후 12시까지는 힘을 계속 줬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힘이 약해지면서 매도가 나왔어요. 우선 4만원까지 찍었다라는 게 저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전에도 4만원을 지지하면서 이 자리가 깨지면서 급락이 가파르게 나왔고, 이 자리를 지금 짧은 시간 내에 소화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눌림 다음에는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제 매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자, STX 엔진을 주봉으로 같이 볼게요. 사실 이때까지 없는 거래량이 나오고 있죠. 볼 수 없었던 거래량이에요. 그만큼 강세가 나오고 있는 자리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만은 없죠. 이번에 눌림이 나왔고 견조한 눌림에서 다시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STX 엔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9,000원까지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5만원 전에서는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보시길 바라겠고요. 짧게 보실 분들은 44,500원입니다. 이 자리 1차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주를 또 오랜만에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도 엔진 종목들 먼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케이프, 하나엔진, STX 엔진 이제 분할 매수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공지사항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영상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공지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구독자분들께서 질문을 정말로 많이 주셔요. 주코치 매매 전략 주식 또박이 채널은 유료 회원권을 혹시 운영을 안 하는지, 공부방에 들어오더라도 직접 1대1로 관리
관리를 받고 싶은 분들은 이런 식으로 질문들을 많이 주십니다. 유료방 운영을 따로 안 하시는지, 그쵸? 리딩을 따로 안 하시는지, 유료여도 합리적인 가격이면 이용해 보고 싶습니다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유료방은 직접 운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주식 채널이고요. 소수 정예 멤버가 모여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직접 유료방을 운영할 여유가 없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지만은 도와드릴 여유가 없고, 자, 그래서 저희가 직접 도와드리지 못하는 부분임에도 이제 도움을 희망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시기에 저희가 특별 케어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특별 케어 서비스가 뭐냐면 국내 우수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 플랫폼과 저희가 제휴를 했습니다. 제휴를 해서 본 채널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들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죠. 저희 제휴사는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가 된 투자 정보 제공 기업입니다. 그래서 걱정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특히 투자로 지치고 고생 많으셨던 분들이나 영상이나 공부방을 통해서도 내가 좀 잘 못 따라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제휴사들에게 도움을 받아가시면 프리미엄 컨텐츠로 도움을 많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본 채널의 제휴사는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비상장 주식, 코인 거래소를 권유하지 않으며 AI 검색기, 자동 매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한다면 사칭 범죄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공식 제휴사가 어딘지 모르겠다. 공식 제휴사 확인 및 각종 문의는 영상 고정 댓글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휴사 확인 및 사칭 정보 제보라고 링크가 있는데 여기 들어오셔서 이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제휴사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도와드릴 거니까 이제 프리미어 컨텐츠 필요하신 분들은 이 부분들 유심히 보시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